당신은 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아들에게 쥐어준 장난감이나 책이 아이의 삶의 변화를 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1878년 그리스도 형제 연합교회의 주교는 아이오와주 시더 래피지에 살고 있었습니다. 6월 어느 날 교회 업무차 여행 중일 때 그는 두 아들에게 주려고 기계와 관련된 장난감을 하나 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 두 아들은 달려와 아버지를 맞이했고 그는 두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너희 주려고 사왔단다. 받으렴. 이어 그는 아이들을 향해 장난감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이 장난감은 두 아이에게 곧장 가지 않고 깜짝 소요를 선보였습니다. 천장까지 날아갔고 몇 초 동안 공중에 머물며 파닥이다가 마침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아이들은 와! 하고 소리를 지르며 달려가 장난감을 집었고 흥분으로 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것은 코르크 대나무 종이로 만든 15cm 길이의 장난감 비행기였습니다. 비행기는 빙글빙글 도는 프로펠러에 의해서 공중에 한참 머물러 있었는데 작은 종이 프로펠러는 꼬인 고무줄이 풀리면서 돌아갔습니다. 장난감 덕분에 두 아이는 비행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마침내 이 이야기를 읽는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비행기를 발명한 사람이 되었죠. 수천 년 전 화약이 발명된 이래로 비행기처럼 인간의 생활 방식을 크게 변화시킨 발명품은 없습니다. 이 두 소년의 이름은 윌버 라이트와 오빌 라이트였습니다. 라이트 형제는 아버지가 사준 장난감 비행기를 산산조각 날 때까지 가지고 놀았습니다. 그러고는 또 다른 장난감을 살 돈이 없어 그 조각들을 조립해 새로운 장난감 비행기를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그들은 연을 만들고 날리기 시작했는데 품질이 꽤 괜찮아서 마을 다른 소년들이 돈을 주고 살 정도였습니다. 그때부터 윌버와 오빌라이트는 하늘을 날고 싶다는 열망에 푹 빠졌습니다. 그들은 몇 시간이나 풀밭에 반듯하게 누워 스스로 만든 연이 공중에서 펄럭이는 것을 지켜보았고 제비와 참새 그리고 비둘기가 날아가는 모습을 지켜보기도 했으며 매가 날개를 펄럭이지 않고 30분 동안 바람의 부력을 받으며 높이 솟구치는 것도 주의 깊게 살폈습니다. 어느 날 형제는 신문기사로 오하이오주 데이튼에서 베를린 출신의 오토 릴렌탈이라는 엔지니어가 비행하던 중에 추락해 사망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 엔지니어의 시도에 깊이 감명받았죠. 릴렌탈이라는 사람은 지난 몇 년 동안 때때로 활공을 해왔습니다. 그의 비행 방식은 어깨에 거대한 날개 한 쌍을 그리고 몸에는 꼬리를 끈으로 묶는 거였습니다. 때문에 릴렌탈은 비탈 아래도 달려내려가야 비로소 활공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도는 누구보다 비행에 더 근접한 것이었죠. 이 기사를 읽은 것은 윌버와 오빌라이트의 삶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매가 공중에서 바람을 받아 활공하는 것처럼 인간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릴렌탈이 입증했기 때문입니다. 이내 윌버와 오빌라이트는 하늘을 날아보고 싶다는 아이디어를 품었고 그것은 그 후 한평생 열정과 집착이 되었습니다. 형제는 워싱턴 스미소니언 협회에 편지를 보내 인간 비행에 대해 다룬 과학 논문 목록을 입수했고 열정적으로 논문들을 읽으면서 비행을 전문적으로 연구했습니다. 마침내 4년 동안의 연구를 마친 형제는 시험삼아 직접 글라이더를 제작해 보려고 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자기들이 만든 기계가 시공간에 대한 개념을 대변혁시키고 세계 지리를 완전히 바꿀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죠. 하지만 그들의 발명품은 정확히 그런 목적에 부응했습니다. 비행기의 속도는 아주 빨라서 사람들은 60시간 안에 지구상에 어디든 갈 수 있었습니다. 비행기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구의 크기를 5분의 1로 축소시켰고 여러 면에서 10분의 1까지 줄였죠. 오빌과 윌버라이트는 자신을 과학자나 발명가로 생각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가나 비행이라는 스포츠를 즐겼을 뿐이죠. 다른 사람이 스키나 등산 같은 스포츠를 즐기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생계를 꾸려야 했던 때부터
형제는 오하이오주 데이튼에서 작은 상점을 운영했고 그곳에서 자전거를 팔고 수리했습니다. 꿈을 실현하는 유일한 시간은 가게를 닫고 난 이후의 저녁 시간뿐이었죠. 그들은 3파운드, 지금 돈으로 15만 원을 들여서 첫 글라이더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는 두 쌍의 날개가 있었는데 날개 하나가 다른 날개 위에 올라간 형태였고 몸통이나 꼬리는 없었죠. 하지만 글라이더가 날아갈 수 있도록 앞에 작은 장치를 하나 달고 있었고 아직 엔진은 없었습니다. 라이트 형제는 휴가 때 이 글라이더를 날려보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미국 기상청에 의뢰해서 글라이더를 날리기 최적의 장소가 노스캐롤라이나주의 키티호크 케일 데블 힐이라는 정보를 받아냈습니다. 그곳은 늘 바다로부터 강한 바람이 불어왔고 땅은 부드러운 모래로 가득했죠. 그들은 키티호크에서 글라이더를 실험했고 나름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형제는 글라이더를 메고 비탈 아래로 달려 내려가면서 공중에 떴습니다. 물론 공중에 머문 곳은 고작 몇 초에 불과했죠. 다음 해에 그들은 더 크고 나은 글라이더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결과는 실망스러웠죠. 뛰어난 엔지니어가 그들을 격려하지 않았더라면 모든 비행 시도를 포기해 형제가 비행기를 발명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비행기계의 발전이라는 책을 펴낸 옥타브 샤누트로 라이트 형제의 시도를 높이 평가하고 격려함으로써 그들을 다시 비행에 나서게 했습니다. 라이트 형제가 키티호크에서 활강하는 모습을 본 뒤 그는 형제에게 결과가 좋지 않아 실망도 크겠지만 비행거리에서는 모든 기록을 경신했고 이제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두 비행사가 되었다는 점을 잊지 말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형제는 옥타브 샤누트 같은 유명 인사에게서 그런 칭찬을 듣자 깜짝 놀랐고 동시에 다시 일어날 힘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들이 대학을 다니지 않아 기계공학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없었는데도 그런 칭찬을 해주는 것에 더욱 놀랐죠. 또한 옥타브 샤누트가 시카고 서부 엔지니어 협회를 대상으로 비행 실험에 관한 강연을 해달라고 윌버에게 요청했을 때 라이트 형제는 또 한 번 놀라면서 기뻐했습니다. 윌버 라이트는 비행기 날개에 미치는 바람의 영향과 과학자들의 수치가 완전 잘못되었다고 시카고 강연에서 지적했죠. 동생 오빌은 형의 그러한 전면적 비판에 크게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오빌은 비행 관련 수치를 점검하기로 마음먹었죠. 그는 47cm 정도 되는 길이의 나무 상자를 가져와 양쪽 끝을 부수어 터널을 만들고 바람을 일으키기 위해 한쪽 끝에 선풍기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나무 상자 윗부분에는 유리를 끼워 넣어 작은 비행기가 날개의 크기와 모양에 따라 바람에 어떤 영향을 받는지 살필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당시 오빌은 자신이 만든 것이 세계 최초의 풍동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독학한 자전거 수리공에 불과한 자신이 박식한 과학자들이 수집한 풍압에 대한 모든 수치 도표가 완전히 틀렸음을 증명할 줄은 상상조차 못했을 것입니다. 오빌 라이트가 이와 같은 풍동 검사로 얻은 지식이 없었더라면 라이트 형제는 물론 그 누구도 하늘을 날아가는 비행기를 만들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실험은 현대 항공술의 밑바닥이 되는 여러 기술적 사실들을 밝혀냈습니다. 윌버가 시카고에서 비행 실험에 대한 강연을 하지 않았더라면 라이트 형제는 이 실험을 절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직접 제작한 마지막 글라이더로 1000번의 성공적인 비행을 해냈지만 여전히 활공에 적합한 바람을 찾을 수가 없어 몹시 화가 났죠. 보통 바람은 지나치게 약하거나 강하거나 아니면 돌발적이었습니다. 형제는 거의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인간의 비행 시도 역사상 최고의 변혁을 일으킬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바람이 때맞추어 불어오지 않으면 사람이 적합한 바람을 인공적으로 만들어내자는 것이었습니다. 가솔린 엔진을 비행기에 설치해서 프로펠러에 연결시키고 엔진의 힘으로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어떠한 제조사도 그들이 바라는 경량 모터를 만들지 않았으므로 그들은 밤 시간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자전거 가게에서 직접 모터를 제작했죠. 그들은 모터를 포함해 비행기 한 대를 만드는데 160파운드도 들이지 않았습니다. 1903년 12월 17일
노스캐롤라이나주 키티오크의 킬 데블 힐에서 형제는 이 기계로 인류 역사상 최초의 비행을 해냈습니다. 모든 것이 얼어붙을 정도로 추운 날이었고 비행기를 만지작거리는 형제는 손이 얼지 않게 해달라고 팔을 찰싹찰싹 때려야 했죠. 하지만 날이 그렇게 추워도 오빌라이트는 비행기 전체의 무게를 늘리지 않으려고 외투를 입지 않고 비행기에 탔습니다. 정확히 10시 35분에 오빌라이트는 큰 소리를 내는 비행기에 올라타 몸을 쭉 뻗고 엎드려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 기이한 기계는 배기관을 통해 불꽃을 내뿜으면서 공중을 향해 날아올랐고 마구 날뛰는 야생마처럼 힝힝거리며 하늘 높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불가능한 일이 벌어졌죠. 공기보다 더 무거운 기계가 실제로 공중으로 치솟아 약 36m 상공까지 날아갔습니다. 인류사에서 가장 중대한 사건 중의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오빌라이트는 이 역사적인 업적에서 아무런 스릴도 느끼지 못했다고 나중에 고백했습니다. 그 멋진 물건이 제대로 움직일 것이라고 예측했고 실제로 그렇게 된 것뿐이었죠. 그것이 전부였다고 말했습니다. 라이트 형제가 인류사에서 최초로 성공적인 비행을 한 후 집으로 돌아갔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환영위원회와 치주약단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 고향 신문사 중 하나가 형제의 비행 성공을 보도했지만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듯이 건성으로 소식을 전했을 뿐이었죠. 1년 뒤 라이트 형제는 거의 매일 40km를 비행했습니다. 오하이오주 데이튼 근처 소방목록 초원을 넘어가는 긴 비행이었죠. 하지만 데이튼 신문사들은 이런 기적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죠. 신문사들은 사이 존스라는 사람이 심한 감기에서 회복되었고 스미스 부인이 어머니를 방문하고 집으로 돌아왔다는 등 아주 시시콜콜한 소식은 기사화했지만 소방목용 목초지를 위를 날아가는 비행기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지리를 바꾸고 전쟁의 기술의 일대 변혁을 일으킬 만한 대사건인데도 말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과학 잡지들은 라이트 형제의 비행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사실이 아니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심지어 잡지 중에서 비행기를 처음으로 다루어 준 잡지는 양봉문화의 여러 소식들이라는 양봉업 잡지였습니다. 3년 동안 라이트 형제는 계속해서 육군성에 접촉해서 오하이오주 데이튼으로 사람을 보내 비행기가 작동하는 모습을 봐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형제는 비행기가 전시의 정찰 목적으로 유용하게 쓰일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워싱턴은 완고하기 짝이 없는 육군 장교들의 생각으로 비행기처럼 헛개비 같은 물건이 실전에 도움이 되리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라이트 형제의 첫 비행 후에 거의 4년 뒤에나 육군성은 비행기 한 대를 사기로 결정했고 비행기 구매 입찰권이 있다고 널리 공고했습니다. 하늘을 날 수 있는 비행기를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이 세상에 딱 하나뿐인데도 비행기 구매를 입찰에 부추겼다니요. 오빌과 윌버라이트가 해낸 첫 비행은 고작 12초 지속되었을 뿐이지만 이 12초는 인류사의 새롭고 장대한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우레처럼 커다란 소리로 알렸습니다. 드디어 인류가 오랜 세월에 걸쳐 소망했던 위대한 꿈이 실현되었던 거죠. 마침내 인류는 땅의 구속을 벗어던졌고 별을 향해 날아올랐습니다.